그의 이름은 사카키바라 코이치. 코이치는 오늘 어느 시골 마을의 중학교로 전학을 왔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こっちに来た早々あれが光一くんが通う中学校ね。玲子さんも昔あの中学に通ってたんですか？そうよ。 그리고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를 위해 아직 전임 신고만 했을 뿐이었지만 반에서 친구들이 찾아와 코이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昔こっちに住んでたのかなって。来たことはあるけど住んだことはないよ。長期滞在は？さあ 어째서인지 그들은 코이치를 신문하는 듯 했었지만 나쁜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こちらこそよろしく。 친구들이 돌아가고 코이치는 답답했는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대를 하고 있으며 인형을 들고 있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같은 학교의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병문안을 와준 친구 중 한 명이라 생각하며 말을 걸게 되지만 그것이 그들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죠. メイ、ミサキ、メイ。 몸 상태가 좋아져 코이치는 퇴원하게 되었고 자신이 다닌 학교를 졸업한 이모에게 교직에 대한 것들을 듣게 되는데요. 絶対に守ること。はい。 그가 들은 것은 모두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이었지만 사실 그 반에는 그가 모르는 숨겨진 규칙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榊原君はあそこの席に。はい。 전학 첫날 코이치는 많은 학생들에게 둘러싸였고 학교의 안내와 학생들의 소개를 받게 되지만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본 소녀만큼은 소개를 듣지 못했습니다. 반의 학생들은 미사키 메이라는 학생을 따돌리는 듯 했었지만 그가 보고 느낀 점으로는 따돌리는 것이 아닌 두려워하는 것 같았으며 그 누구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ほら美咲さんは美咲メイっていう女の子。 그 누구도 메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듯 행동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상하게 여긴 코이치는 직접 그녀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ねえ君美咲さん。 그녀는 자신이 소속한 3학년 3반은 그 무엇보다도 죽음에 가까운 반이라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는 자기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私には近寄らない方がいい。話すのももうやめた方がいい。なんで？どうかしたのかい？別に何でも。 그리고 다음 날 코이치는 메이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죠. 大丈夫なの？これ。 이번에는 메이로부터 피해지게 되었지만 코이치는 이 반에서 그녀를 피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어째서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よりによって呪われた3組になっちまったからな。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코이치는 3반은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다시 홀로 있는 메이에게 다가가게 되는데요. 止めなかった？あの二人。 선생마저 코이치가 메이에게 다가가는 것을 원치 않아 했습니다. さあ今は言って言って。はい。 榊原くん。 학교에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코이치는 자신이 신세를 진 간호사를 찾아갔고 この病院で亡くなった女の子っていませんでした？調べといてあげよっか。いいんですか？それとなく聞くぐらいならね。 그리고 그들은 남몰래 조사하고 다니는 코이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榊原くん、これからお帰りですか？ちょっといい？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반의 학생들도 그에게 경고를 주려는 듯 해 보입니다. 簡単に言えばクラスを守るために。 하지만 그들이 그럴수록 코이치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고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메이를 발견하여 그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메이는 어느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이곳에서 돌아갈지 고민하지만 그는 끝까지 알아보기로 마음먹게 되죠. この前の件だけど分かったよ。中学生の女の子だったって。 가게의 안은 상당히 섬뜩한 분위기였고 지하로 내려가 메이와 닮은 인형을 보게 되었을 때 그녀와 만나게 되는데요. なぜ？見せてあげようか。この眼帯の下。義眼？私の左目は人形の目なの。見えなくていいものが見えたりするから。亡くなった子、美咲だか正樹だか、そんな名前だったって。美咲さん、お姉さんか妹さんはいる。変に感じることがいくつもあって、
近寄らない方がいいって言ったのに 그리고 메이는 코이치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합니다. 26년 전 지금 그들이 다니고 있는 3학년 3반에는 모두가 잘 따르는 한 여학생이 있었지만 불운의 사고로 그 여학생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반의 친구들은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직 그녀가 살아있다며 반의 모두는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주의 시작이었죠. 写真の隅っこにいるはずのないその子の姿が写っていたの。ごめんなさいおばあちゃん。うん大丈夫。ちょっと寄り道しちゃって。 코이치는 뒷이야기는 더 듣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도 여느 때처럼 등교한 코이치는 학교에 오지 않은 메이가 신경 쓰였는데요. 一緒に帰りませんか？私の家は榊原くんの家のさらに向こうだから。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코이치를 위해 그녀는 코이치와 함께 돌아가려고 했지만 메이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정색을 하게 되죠. ダメなんです。 그리고 전날 메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는데요. どこまで聞いた？人気者が急に死んじゃって。 그들은 다음 이야기는 다음 달이 되면 해주겠다고 했고 이번에도 선생에게 발려지며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와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이모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역시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さあ 그렇게 궁금증이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 코이치는 옥상에 있는 메이를 보게 되었고 곧바로 그녀에게 향하는데요. ちょっと 친구가 그녀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지만 옥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메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녀에게 다가갔고 クラスの連中それから先生もどうして君を。いないものだから。 그렇게 코이치가 메이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그들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녀를 인식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기게 되었고 올해 3학년 3반의 저주가 시작되죠. 과연 코이치는 26년 전 시작된 이 저주의 원인을 찾아 저주를 끝낼 수 있을까요? 이 애니는 집안 사정으로 전학을 온 코이치가 반에 걸려있는 저주에 휘말리는 미스터리 스릴러 애니입니다. 코이치가 저주에 가까워질수록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며 결국엔 모든 것의 답에 도달하여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지만 희생이 너무 많아 새드엔딩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이런 장르의 내성이 없으신 분들은 진입 장벽이 높은 애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작화와 치밀하게 짜여진 스토리, 완벽에 가까운 떡밥일수록 내용에 대해서는 흠잡을 곳이 거의 없는 수작 애니였습니다. 주인공이 저주와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조금 답답하지만 이후부터는 흥미로운 전개가 이어지는 애니 어나더 시청해보신 것을 추천드리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これ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映ってるよね。